국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권성동이 국힘 원내대표를 그만뒀답니다.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죠.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입니다.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저는 좀 놀랐는데 대통령 취임 선서식이라고 했죠. 근데 대통령 부인이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각도가 높아 이렇게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했는데도 무슨 인사 아니 그냥 모르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인사하면 예를 평소에 사적 관계에서도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수 씨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대선 때 이준석이 부렸던 난동 이거 보면 기본적인 인성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보수의 첫 번째 가치가 예의와 품격입니다. 네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존중들 전혀 없는 사람들. 보수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권력형 해바라기들이 모인 기회주의자 집단입니다. 해체돼야 됩니다. 저 집단은. 아유, 참. 저 자리도 엄격하게 따지면 선출직 공직이잖아요. 그럼요. 공직자가 나와서 국민 앞에서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거나 설득을 하는 게 아닌데 지 감정 다 드러내가지고 감정 표출을 저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나쁜 뒷짐, 거는 음해, 친구가 자해, 저녁에 뭐 밥 먹다가 혼자. 술 먹다가 네. 기분 나쁜 소리 할 수 있지.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식장에서 정말 얼굴을 저렇게 하고 외면을 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나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냐. 아마 이제 오늘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좀 심하게 어깨에 그냥 뽕 들어가는 상태로 나오는 것은 야 너가 아무리 그래 봐도 우리 40% 지지율 나오는 거 봤지? 이 사람 있어. 너희들 싫어해. 너희들 원수처럼 대하고 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강릉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지역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상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분노심을 자극해서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고 오히려 정치가 혁진화 미래지향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 특이한 게임의 방식을 계속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민주당이나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싸울 필요 없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차라리 맡겨라. 권성동이 하는 은행과 발언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 대행을 만드는지는 이제 평론의 영역에서 언론의 영역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쟁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 인사 관련해서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좀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국방부 장관 진짜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아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설도 있고 그러네요. 혹시나 제가 김병주 의원님 좋아하는데 섭섭해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김병주 의원님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하셔도 잘하실 거고요. 통일부 장관도 잘하실 겁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꼭 국방부 장관 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모든 일을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지금 문민화된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냐면요.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김용현이 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히 육사 선배. 그렇죠. 군정을 장악하고 군 행정을 장악하고 군영을 가지고 있는 합장까지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쿠데타를 총괄지휘합니다. 즉 이 쿠데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정과 군 행정과 군영 지휘 체계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쿠데타를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인 국방부 장관, 군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군령을 행사하는 합참이라든가 각군 참모총장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서의 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저는 이번만큼은 문민 국방장관이 왔으면 좋겠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 국방부 싶습니다. 장관에 민간인이 가야 된다.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노무현 정부 이래 그렇죠. 네. 일종의 수건 사업인데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이번엔 아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국방부 장관은 문민화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했기 그리고 때문에 지금 네. 우리나라가 저는 뭐 별로 동의 안 합니다만은 K 방산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단순히 군 체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체계, 정책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나 뭐 이쪽 진영에서 국방부 장관 할 만한 사람 5명 넘는다. OX. 넘죠. 넘죠. 넘는다. 저도 네네. 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분도 아마 이번에 좀 뭔가 좀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충분히 맡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은 김종대 전 의원도 네. 충분하시죠. 되게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쉬워하고 뭐 아쉬워하고 정의당에 좋아하죠. 또 이번에 남아서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참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좀 우리 당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고 김종대 그래도- 의원한테는 네. 따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따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부 장관 가면 아니, 엄청 잘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지금 내부 사정은 제가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말씀은 네. 아니고 아니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 그 자세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 자기가 훌륭하시죠. 정의당으로 예. 국회의원이 됐으니 정의당 후보가 나오면 민주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도울 수밖에 없다. 하늘의 해는 하나다. 뭐 이런 식의 아니 의리나 이런 것도 아니 왜냐면 자꾸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를테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한다든지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또 김종대 의원 같은 분도 귀하게 쓰여야죠. 네, 전 좋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추미애 좋아요. 뭐 추미애 장관 좋아요. 아. 추미애 장관도 국방부 장관 잘하실 거라고 봐요. 네네. 이게요 장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우리 뭐 그 정기환 대표님 잘 아시지만은 식당 운영 잘하는 사람이 빵집 운영도 잘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정치적으로 이제 훈련되어 있는 자원이 민주당이 실제 많고요. 네. 웬만한 분들은 웬만한 일을 맡아서 다 수행을 잘할 만한 분인데 오히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지난 그러니까 이제 21대, 22대입니다. 이제 총선 2번 거치면서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고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이제 현장에서 초선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패의 척도 또는 청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 교수도 많이 만나보지만 지금은 실제로 양정당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민주당이 우수합니다. 민주당에는 부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데 여전히 부패한 집단처럼 몰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 저쪽 다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군수 후보에게 20억 받는 지역구 절대 의원은 없습니다, 절대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있을 이제 수가 없다. 통용되는 네. 무엇이 있다고 네.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냥 있지도 않겠지만 이게 이제 근데 문화적인 국힘에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대로 특징 그다음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특징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특징이라는 것은 차이인데 관점의 차이여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의 역량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요. 정당의 운영 체계도 엄청 다르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개인의 일종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가버렸다. 저기는 거국단입니다. 자, 거국단과 더 가깝습니다.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돈하고 네. 연결되어 있는 게 딱 그럼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념을 결국 돈과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당이 국힘이다. 국힘 일부 의원들은 정말로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그림의 그 연장선상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성동이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원내대표 그만둔다고 하면서도 화를 내고 있어요. 썼던 단어들이 뭐 뒷짐지고 있다. 선거 때 음해한다, 뭐 자해한다. 민주당이 달아준 훈장 가지고 거들먹거린다. 뭐 이런 것들인데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친윤이 아닌 사람들 모두 각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죠. 특히 뭐 제가 보기엔 한동훈 한동훈. 욕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였으면 많이 해준 거 아닌가요? 열심히 뛰던데요. 뭐 자기 선거를 위해서 뛰었다고 하지만 네. 정치인이 뭐 다 그렇죠. 뭐 자기 선거를 위해서 다 유념하고 뛰는 거지. 네. 네.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제 느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국민을 앞에 두고 이제 언론의 카메라가 다 이렇게 이제 있을 때 하는 발언의 태도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저는 잘 느껴지지 않아서 저 사람이 하는 이제 논법, 말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대선 패배를 했는데 나부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나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라고 일단 가야 되는데 남 욕 다 하고 나서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러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당이 통합이 되어서 제대로 국민들의 평가 심판을 인정하고 바꿔보자 라는 생각보다는 현상에서는 물러나지만 본질적으로 싸우든 말든 나는 욕하고 떠나겠다라는 것이어서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